오늘은 손디 테스트라고 불리는 정신분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헝가리의 정신분석가인 레오폴드 손디가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은 내면의 욕망, 억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를 시작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골목을 걷다 이들을 마주쳤다고 상상해보세요. 8명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나요? 이 테스트로 여러분은 내면의 감정, 욕망, 억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한 경우, 이 남자는 세디스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인물들에 의해 지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은 수동적이고 다정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수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되도록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편이죠.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육체적, 감정적인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남자는 간질 환자입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꼭 잘 들었기에 분노, 충동,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 표현을 조심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게 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숨길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고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평화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강하게 압박할 때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보인 적이 잘 없을 테니까요. 세 번째 사람을 선택한 경우, 그는 긴장증 환자입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활동적인 두뇌를 지닌 지성미 넘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과하다고 할 만큼 생각에 빠지거나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 당신은 의무감을 느끼거나 억제를 하며 규칙을 지키려 노력해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종종 단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편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은 정형적인 행동을 합니다. 동물원에 gat힌 동물처럼요.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방어적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르며 스트레스를 승화시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선택한 경우,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도전에 가깝습니다. 마음속에서 당신은 항상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얕고 넓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깊은 관계는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법 사교적입니다. 친한 친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는 사람이죠. 친밀한 시간은 여러분 내면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감춰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외로움이나 진정한 애정의 결핍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선택한 경우,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히스테리 환자입니다. 당신은 사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지만 그 성향을 억누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친구나 어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관심을 즐깁니다. 화제의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관심의 중심이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황홀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세세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당신은 깔끔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확률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당신의 잠재의식과 자아는 과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진 속 사람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행복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요. 적어도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자기 혐오나 죄책감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일이나 학업,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고민에서 눈을 돌릴 겁니다. 이는 낮은 자존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울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종종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길 좋아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을 심리학자와도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7번째 사람을 선택한 경우, 이 사람은 매니악한 성향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당신은 논리적이고 성숙하며 균형 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집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신념을 고집할 때 당신은 화가 납니다.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과잉행동적인 경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꽤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레벨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여러분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히 카지노와 같은 유혹의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사람을 선택한 경우, 이 사람은 정체성 장애 분리 환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아마 보호자나 선생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당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 트라우마는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검열하게 만듭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합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여성스럽게 행동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남자답지 않거나 여성스럽지 않으면 그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바람직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자신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은 개성을 포기하고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어떠셨나요? 오래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100%의 정확도는 아닐 수 있어요. 더 재미있는 테스트와 퀴즈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